월요일 프리장 분위기 좋게 흘러갑니다. 일단 전쟁 끝났고 유가 빠지고, 끝난 건 아니죠. 전쟁이 어느 정도 좀 소강 상태에 들어왔고 유가 빠지고, 그리고 AI 서밋발 좋은 뉴스들을 반영해내는 모습입니다. 특히나 네이버 같은 경우는 제3자 유상증자 배정, 네이버가 엔비디아를 대상으로 1조 원 넘게 발표가 됐습니다. 때문에 지금 VI 걸리면서 23만 원 넘어가는 모습들도 함께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내용들 함께 살펴보면서 개장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요일장 참 쉽지 않았습니다. 변동성이 지속되고 있는 요즘 장이죠. 코스피 5%까지 밀려가면서 정말 속상합니다. 계속해서 약속의 10시, 약속의 2시 딱 그 시간만 되면 밀리는 모습들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5%대 하락하면서 6,690선까지 밀렸습니다. 외국인 또다시 팔기 시작합니다. 3조 2천억 원대 매도 나온 것 아쉽고요. 코스닥도 함께 밀려 내려갔습니다. 5%가량의 약세 보여주면서 상승 종목 수가 굉장히 적었습니다. 370여 개 올랐고 역시나 외국인 매도가 포착이 됐다라는 점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히트맵도 보면 사실 좀 속상합니다. 뭐가 올라가는 것들이 많이 포착이 안 된 그런 흐름들 체크가 되고 있죠. 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8%대 하락, 삼성전기도 8%까지 좀 낙폭을 키워냈습니다. NXT 거래에서도 이 낙폭을 많이 줄여내지 못하는 아쉬운 흐름들 체크가 됐고요. 그 외에는 바이오주, 특히나 삼성바이오로직스가 10%, 셀트리온 3% 이상의 강세 보여주면서 약간 어떻게 보면 시장에서 반대급부로 움직여줄 수 있는 방어적인 종목들의 상승세가 눈에 들어옵니다. 은행주들도 좀 오르는 모습들, 지주사도 버텨내는 모습들 체크가 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수급의 연속성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외국인이 좀 추세적으로 살 수 있을까요? 전거래일 꽤나 파는 모습들이 나타나서 사실은 좀 아쉽습니다. 4거래일 연속 샀으니까 팔만도 하긴 한데 그 규모가 적지 않았다라는 점 함께 보도록 하겠고요. 정말 거래 대금이 지금 말라가는 모습들 나타나다가 다시금 지금 30조 원까지 와 있긴 한데 이게 하락하면서 거래 대금이 실려서 이건 조금 아쉽긴 합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지금 외국인이 하루 딱 사주더니 다시금 매도로 전환이 되면서 7월 들어서 계속해서 외국인들은 팔고 나가는 모습들이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여전히 거래 대금 5조 원 초반대 기록하고 있다라는 지점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계속해서 나오는 뉴스는 바로 이게 아닐까 싶습니다. 단일 종목 레버리지 관련된 내용인데요. 보안 방향 좀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탁금이 강화가 됐습니다. 기본 예탁금 의무 예치, 신규 매수 시 1,000만 원 이상 필요 현금 대형증권의 가용가액 70%를 기본 예탁금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내 계좌에 1,000만 원이 들어있는데 주식 평가 금액 700만 원에 현금 300만 원이어도 그전에는 단일 종목 레버리지를 사고 팔 수 있었는데요. 이게 이번 주부터 바뀌게 됩니다. 7월 31일부터 시행될 예정은 기본 예탁금 3천만 원으로 상향됩니다. 대형증권을 인정하지 않는다. 쉽게 이야기해서 현금이 3천만 원 계속해서 꽂혀 있어야 한다라는 거고요. 신규 투자자, 기존 투자자 추가 매수 시에도 적용이 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더 사고 싶으면 지금 현금을 더 내야 레버리지 ETF를 매수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이번 주부터 시행된다는 거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만 바뀌는 건 아닙니다. 바뀌는 것들이 조금 더 있긴 하거든요. 일단 기본 예탁금 인정 방식도 함께 바뀌게 됩니다. 지금은 대형증권 매도한 즉시 기본 예탁금을 현금과 동일하게 인정합니다. 지금 팔면 바로 현금으로 잡히게끔 되는데 개선되고 나면 지금 입금일이 원래 T+2 이틀이잖아요. 이틀 뒤 기준으로 지금 현금이 책정이 되기 때문에 이 지점도 함께 좀 잘 계산을 하셔야 레버리지 ETF 매수 매도가 가능하다는 거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매도 대금 담보로 대출받은 금액 기본 예탁금에서 제외할 거다라고 합니다. 말 그대로 현금 3천만 원이 내 돈으로 지금 있어야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매매 수량 단위 같은 경우도 11월 중에 개선되긴 할 건데요. 지금은 한 주로 사고 팔 수 있지만 11월 중에는 20주, 그러니까 20주씩만 사고 팔 수 있게 된다.
이 지점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간 계속해서 지금 제재가 나오고 있긴 한데요. 이 실효성에 대해서는 아직은 좀 따져봐야 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과연 금요일부터 분위기가 확 달라지게 될지 이 31일 우리 함께 체크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과 이란의 분위기도 바뀌어가는 흐름들이 포착됐습니다. 주말 동안 드디어 이제는 타코가 나올 때가 됐는데 근데 드디어 타코스러운 발언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2주 만에 약간 소강 상태에 들어갔고요. 정말 오랫동안 2주에 매일 밤마다 지금 타격을 하던 미국이 이틀 동안 현재 타격이 멈춘 상태입니다. 때문에 이란 쪽에서도 우리도 타격 그만하겠다라고 밝히면서 임시 휴전 협정으로서의 복귀를 희망하고 있다라는 보도들 나오고 있습니다. AP통신에 따르면요, 이란이 선박 운항 규제를 완화하면서 호르무즈 해협의 선박 통행을 감독하도록 하는 절충안 논의 중이라고 합니다. 일단 기대감을 반영하면서 지난주 유가 좀 빠졌고요. 현재도 열리고 있는 원유 시장 유가 하락세 나타나면서 지금 풀이장에서는 우리나라 증시 올라가고 있다라는 점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한 10시 반 넘어가면 이게 걸리기 시작할 것 같아요. 중국 시장이 열리면서 상장하게 될 CXMT입니다. 16일부터 청약을 시작해서 지금 기관 투자자 배정까지 다 완료가 됐는데 실권율이 굉장히 낮았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관심이 높다라는 거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아마도 오늘부터 거래가 될 것 같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 상하이 증시 과창판의 경우 상장 후 첫 5거래일 동안 주가 변동폭 제한이 없다고 합니다. 한중일 증시 같은 경우는 상한가 제도가 다 있거든요. 근데 이게 일주일 동안 월화수목금 동안은 지금 작동이 안 된다라고 하니까 변동성을 어떻게 반영하게 될지 좀 궁금합니다. 이번 주가 사실 빅테크들도 실적 발표하죠. FOMC 있죠. 일본도 금리 결정하죠. 영국도 금리 결정하면서 굉장히 큰 이벤트 주간이거든요. 근데 딱 이 기간에 상장을 해서 상하한가 없이 움직인다? 궁금해집니다. 우리나라 시장에서도 중국 증시가 열리는 10시 반부터는 이 지점 이번 주에는 매일 좀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금 애플이 미국 외 판매 제품에 창신 메모리와 창신 메모리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달라고 트럼프 행정부를 적극 설득 중이라고 합니다. 중국산 메모리 좀 싸게 쓸 수 있게 해줘라고 하는데 실효성이 있을지는 사실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양쯔 메모리든 창신 메모리든 글로벌 가격과 비교했을 때 그렇게 가격이 대단히 싸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사실 확인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만 아직까지 수율 측면이라든지 진짜 전력 소모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중국 메모리들이 그렇게 퀄리티가 높다라고만 하기는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애플이 계속해서 이런 뉴스를 내놓는 것이 메모리주에는 노이즈로 작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과연 창신 메모리 상장과 함께 애플은 또 어떤 반응을 나타낼지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